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44번째 시간이고요. 경영 참가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참가 제도가 왜 필요할까요? 일단은 개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로자라든지 노동조합, 이네들이 경영과 관련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같이 참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일종의 발언권을 확보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 노동의 인간성 소외, 이런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 뭐 공정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 안에서 계속 나는 그 일만 하고 이러는데 그 일을 경영권에 좀 참가를 해서 보면은 그 일의 의미가 좀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현상을 극복하고 또 동시에 경영의 효율화 그리고 생산성 향상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노사 간의 협의로 많이 이렇게 해왔는데 점차 입법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법화된 거죠. 서독 같은 경우에 경영조직법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만들어졌었고요. 자본 참가, 이익 참가 이런 경제적 지위를 좀 높이기 위한 실적의 행위로 지속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본인들이 일조할 수 있는 거고 또 자신들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경영 전반에 본인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장기적으로 회사를 바라보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볼 수 있기 때문에 생애설계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직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보면은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회사의 경영진들이 모든 것들을 다 정확히 제대로 뭐 지시하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가 이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동기유발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자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본 참가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간접적으로 이제 경영 활동에 참가를 하는 겁니다. 이때 근로자들이 자본을 본인들이 출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영에 참가를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는 종업원 지주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주식 수에 따라서 의결권이 생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본인들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주식 보유 수가 너무 비율이 적은 경우에는 그 발언권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니까 이럴 때는 좀 한계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확 떨어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 자체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방법은 이제 회사에서 보통 증자, 주식을 늘릴 때, 이럴 때 근로자한테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아니면 주는 거죠. 그래서 주식 인수 방법으로는 유상, 무상이 있고 유상 방법으로는 이제 급여, 임금에서 또는 이제 상여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있고요. 무상으로는 아예 주식을 회사에서 그냥 주는 형태로 또 하고 있습니다. 이윤 참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조직의 회사의 이제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이제 노조가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협력한 그 대가로 해서 이윤이 나잖아요. 그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임금 위의 형태로 분배하는 방식을 바로 이윤 참가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 민주화, 산업 민주화의 일환으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방법으로는 이제 원료비, 임금, 이자, 감가상각 이런 비용들을 전체 매출에서 다 빼고 난 다음에 이윤이 얼마 남았어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일부분을 이제 분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윤이 얼마인지 꼭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분배율의 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되게 중요한 게 바로 내부 공정성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기준과 절차가 근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의사결정 자체에 또 참가를 하게 되는데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아예 의사결정권을 갖는 거예요. 이 갖고 있는 그 여부에 따라서 노사협의제냐 노사공동결정제도냐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노사협의제는요. 노사 이제 쌍방이 단체 교섭을 해요. 이때 취급하지 않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는 제도고요. 이 협의는 이제 노사가 같이 해요. 그런데 특징은 최종 결정은 경영진이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이런 데에서 되게 많은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고요. 노사 공동 결정 제도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갖다가 노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쌍방으로 같이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형태고 독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경영 참가 제도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